제4장 행정쟁송. 1번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 이행 청구, 즉 소송으로 검사한테 시키는 것은 행정처분을 시키는 거니까 의무 이행 소송의 일종입니다. 2번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전에 조합 설립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즉 설립 이전이니까 사법관계죠. 그럼 민사 소송으로 다툽니다. 인가처분 이후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지 결의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죠. 다음 3번 행정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에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으면, 원래 관할이 없으면 각하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관련 청구의 병합은, 즉 관련 청구를 취소소송에 병합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의 적법성, 즉 소송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5번 법인의 주주는 행위처분에 대해서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원고직격이 없죠. 그러나 이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망할 정도다, 그럴 때는 원고직격이 있습니다. 6번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한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전국적자죠. 한국 사람이었다가 외국 사람 된 사람들. 그냥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7번 원고직격은 소송요건이죠. 따라서 본원 판결의 전제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 즉 상고심에서도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8번 인접주택 소유자는 건물 완공 전에 건축 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죠. 즉 완공이 되고 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허가 취소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건데 완성된 후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완공 전에만 가능한 겁니다. 9번 지방의원 제명의결 취소는 임기 만료 후에도 가능하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이 명예직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월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 후에도 제명의결 취소하게 되면은 월정 수당을 회복하게 되죠. 그는 부수적 이익의 회복으로서 봉급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하게 된 거죠. 10번 행정청이 없게 됐다, 즉 폐지가 된 경우는 그때는 당사자를 상대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송은 행정청을 필요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폐공, 행정청이 폐지가 되거나 공법인을 상대로 할 때는 당사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11번 처분적 조례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지만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사람은 단체장이라서 단체장을 필요로 하여 취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교육학에 관한 조례일 때는 교육감이 공포하니까 교육감을 필요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번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를 바꿀 때 그때는 원고의 신청만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심판에서는 청구인 잘못으로 피청구인 바꿀 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13번 조세 과원합금 환급 결정, 이건 처분이 아니죠. 거부한 것도 처분이 아니죠. 그럼 처분이 없으면 취소소송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14번 공무원연금공단 미지급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미지급이라는 것은 과거에 연금 결정했다는 얘기죠. 연금 결정은 처분성이 있으니까 그걸 거부했을 때는 항고소송을 하지만 돈을 받고 있다가 현재 지급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최초의 결정이 아니라 이후의 결정이죠. 그럴 때는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5번 금융감독원장의 땡땡은 처분성 긍정된다. 처분성 긍정은 문책경고, 현직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죠.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장 상당은 처분성이 없죠. 16번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 행위는 처분이 아니죠. 요 땅 위에 혁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지 직접 건축 허가 같은 걸 한 게 아닙니다. 17번 소득금의 변동통지 처분성을 긍정한 것은 바로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거죠. 즉
원천 납세 의무자, 즉 소득 기숙자에 대한 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8번 귀신 나온다. 매각이라 되어 있지만 귀속재산 매각은 처분이죠. 귀, 처 그랬죠. 19번 공공기관 운영법은 즉 입찰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을 누구한테 부여했느냐? 공주 그랬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에게 부여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에게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20번 적극적 처분이 반복된 경우에 즉 개고처분, 개고처분, 개고처분 일때는 최초의 처분이 처분을 가지고 소곡처분, 거부처분, 거부처분, 거부처분은 각각의 신청이 있으니까 그때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1번 과세처분이 증액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된 거니까 증액된 처분, 즉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감액된 경우에는 원처분 속에 있는 거니까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22번 거부처분이 취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 공, 권, 신이 되죠.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 그리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할 것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그 신청권의 존부라고 하는 것은 본안 전 문제죠. 응답 신청권의 일종으로서 본안 전의 문제지 구체적인 처분을 청구하는 권리는 본안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23번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해서 신청을 가지죠. 즉 문화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은 그때는 손해가 생기는 거죠. 함부로 건물을 팔 수 없거나 증축할 수 없거나 그런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서 신청권을 가집니다. 24번 특별 분양 신청이다. 자, 특별히 분양 신청한 것은 이해관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거부한 것이 처분이 되려면은 신청권이 필요하죠. 신청권이란 것은 법규입니다.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법률이죠. 그래서 특별 분양이란 말이 법률에 있어야 처분이 되고 행정규칙, 내부 지침에 있으면 처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환지, 처분은 처분성이 있지만 환지계획은 기본계획에 불과하죠. 처분이 아니죠. 26번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의결은 처분성이 있지만 고발의결, 고발조치는 처분성이 없죠. 27번 세무서장 세무조사 결정 행위는 처분성이 있는데 과세 표준 결정은 내부적 행위에 그칩니다. 28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자 위법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원래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없으면 대상이 안 되면 각하가 되죠. 그런데 위법 심사를 이미 했죠. 본안 심사를.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본안 심사 했으니까 위법하지 않으면 기각이죠. 그래서 오히려 통설 판례는 기각 판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9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안에서의 해임 처분은 사법행위에 불과하고 교원 징계재심위원회, 현행법상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 요게 원행정처분이죠. 요걸 대상으로 행정소송인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원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원처분주의로 이해하는 거죠. 30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결이 있으면은 그때도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죠. 과거에는 이의제결만 대상으로 하는 재결주의로 봤지만 지금은 재결주의가 노, 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과 감사원 재심의 의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입니다. 31번 국세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죠. 이거는 필요적 전치죠. 그리고 과거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였지만 지금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32번 전치요건을 갖추면 즉 소송요건이죠. 그는 하자가 치유된다. 소송요건은 원래 제소할 때 필요하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까지만 충족하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봐줍니다.